지금 보수 진영 곳곳에서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관 이재명을 기치로 내건 이른바 빅텐트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 낯설지가 않죠. 사실 이건 2025년 현재의 국민만은 아닙니다.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에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름이 달랐죠. 자, 바로 반문 빅텐트, 문재인을 막기 위해 모두가 모이자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실패의 대가로 문재인 정권 5년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역사, 반문 빅텐트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빅텐트론의 실체를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반문 빅텐트, 말 그대로 문재인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으자는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탄핵 이후 보수는 완전히 쪼개졌고 문재인은 고공 지지율을 날리며 대선 주자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수와 중도 제3지대까지 생각한 전략이 바로 빅텐트였습니다. 좌파 정권만은 안 된다, 문재인만큼은 막아야 한다, 이 공감대 하나로 모든 차이를 덮고 단일 후보를 세우자는 것이었죠. 당시 거론된 인물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손학규 등등등 중도에서 오른쪽 끝까지 전부 다 모이자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존심. 후보들 모두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모두 각각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서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념차와 정치 노선이 달랐습니다. 안철수와 유승민은 탈진보, 개혁 보수를 말했고 홍준표는 그들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보수였습니다. 즉, 같은 문재인 반대파라고 해도 방향이 너무 달랐고 단일화는커녕 회동조차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정계 개편이나 연대 논의가 물리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저 언제 만날까, 누구랑 만날까 하다가 선거운동이 끝나버렸죠. 자, 결국 반문 빅텐트는 입으로만 존재하는 전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혹했습니다. 참혹했다라기보다는 좀 아까웠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한데요. 당시 문재인 후보는 41.1% 득표로 대통령이 됩니다. 홍준표는 24, 안철수는 21, 유승민은 6%. 셋을 합치면 51%입니다. 즉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숫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출마하면서 표가 분산됐고 문재인은 다자구도 덕분에 여유롭게 당선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분열은 패배를 낳았고 보수는 야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적폐청산, 조국 사태, 우리가 겪은 문재인 5년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 조기 대선에서의 빅텐트 실패에서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일화는 반드시 실패만 해온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극적인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단일화는 당시 중도보수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아성인 서울에서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2022년 대선 직전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역시 매우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진 단일화로 인해 이재명 후보와 초접전이던 구도가 뒤집어졌고 결국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역대 대선 통계를 봐도 단일화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해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총 8번의 대통령 선거 중에 D-50시점의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대통령이 된 사례는 6차례에 달합니다. 이 말인즉슨 선거 두세 달 전에 대세론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이 대세론을 허물기가 여간 입는 게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이 대세론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냐? 역시 물리적 방식인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빅텐트론과 그 규모 면에서는 작지만
둘이나 셋이 합쳐서 하나의 후보가 된다는 방식은 뭐 똑같지요. 자, 조금 전에 1987년 민주화 이후 총 8번의 대통령 선거 중 D-50 시점에 50일 시점에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대통령이 된 사례는 6차례에 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2번은 바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역전에 성공한 노무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대선이었는데요. 당시 이회창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성사가 되면서 대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2022년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후 극적 역전이 이루어졌고 박빙 승부 끝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즉 단일화가 실패하면 정권을 내주지만 성공하면 정권을 찾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 이제 2025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4월 15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았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홍준표, 김문수 등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과 야권에서는 반-이재명 세력을 중심으로 이른바 반-이재명 빅텐트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방송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엔 상황이 더 위중하다는 어떤 위기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재명은 단순한 좌파 후보가 아니죠. 정치보복, 독선, 강압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이 되면 피바다 된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또한 급진적 좌파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거덜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가뜩이나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된 마당에서 이걸 깨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심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자구도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까지 깝치고 있는 실정이지요. 물론 이쯤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또 다시 빅텐트냐? 서로 이념과 정치 노선도 안 맞는데 뭘 도대체 같이 하자는 거냐? 맞습니다. 실제로 2017년 당시에도 빅텐트론의 회의적인 목소리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보수파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컸지요. 탈보수 세력과 손을 잡는 순간 오히려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걱정, 중도 타령하다가 좌클릭만 반복된다는 불신, 그리고 가장 큰 건 결국 단일화해봐야 또 누가 배신할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려 일부는 현실이 되기도 했죠. 안철수 후보는 대선 이후 결국 민주당과 정책 공조했고 일부 탈보수 인사들은 문재인 정권의 협치 세력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도 역시 보수파 진영 내부에선 제3지대 빅텐트는 결국 또 분열을 불러올 뿐이다 라는 회의론이 남아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보수끼리 자강하자, 중도는 결국 좌파에 끌려간다, 이런 의견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정치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 이런 산수의 영역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움직이는 생물의 영역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나 빅텐트론이라는 것 자체가 정체성을 버리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념 없이 이기기만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체성과 이념은 결국 그걸 지켜내는 힘이 있어야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겨야 지킨다 이런 것인데요. 그렇게 이번 2025년 대선은, 즉 이재명 대세론이 이미 잡혀버린 이번 대선은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7년 반문 빅텐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좌파 정권의 폭주를 경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2025년 대선 또다시 단일화 없이 다자구도로 가면 결과는 뻔합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의 경우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견고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따라서 다자구도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후보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가급적 그 결과를 4월 안에는 결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